화제의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의 시간. 한국에서는 폭삭 소가수다 신드롬의 희생양이 되었지만 그 외 나라들, 특히 서구권에서는 연속 1위를 석권하며 흥행 중입니다. 특히 배경이 되는 영국에서는 총리까지 직접 봤다며 언급하고 국회나 학교에서 상영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등 그야말로 난리입니다. 이 작품이 유명해진 여러 요소들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1시간 분량의 각 에피소드를 1시간짜리 롱테이크로 찍었다는 것. 즉 모든 에피소드가 단 하나의 편집점도 없다는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칠드런 오브 맨처럼 롱테이크로 유명한 영화도 총 분량이 전부고, 버드맨이나 1917처럼 더 긴 롱테이크로 이루어진 영화들도 사실 하나의 테이크처럼 보이기 위해 눈속임을 썼다는 점을 생각하면 진짜 롱테이크인 소년의 시간은 매우 파격적입니다. 카메라와 배우들의 동선 리허설에만 몇 주가 걸렸고, 배우들은 마치 연극처럼 1시간 분량의 대사를 외워서 연기했으며 마지막 대사에서 이름을 잘못 불러서 처음부터 다시 찍은 날도 있다고 합니다. 실수한 배우는 너무나 미안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그럼 왜 이런 고생을 하면서 굳이 롱테이크로 찍었을까요? 물론 눈욕이나 마케팅적 효과도 있지만 단순히 그것만은 아닙니다. 소년의 시간은 주제와 형식이 잘 결합된 훌륭한 케이스입니다. 롱테이크의 장점들이 이야기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장점, 몰입감과 긴장감 증가. 이 드라마에선 각 에피소드마다 중심이 되는 인물이 있고 대부분의 롱테이크는 그 주연의 시선을 따라다닙니다. 한 인물의 시선으로 사건을 경험하면 자연스레 몰입감이 상승하는데요. 그 이유는 미스테리와 서프라이즈의 강화에 있습니다. 다른 시점을 배제하기에 인물의 시야 외의 정보가 부족하고, 즉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주인이 집안을 걷고 고양이가 주인을 놀래키려고 벽 뒤에 숨어있는 상황을 찍을 때 주인이 아무것도 모른 채 걷는 샷이 제일 처음에 나온다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벽 뒤에 음흉하게 숨어있는 고양이의 시점샷이 나온다면 관객들은 곧 주인이 고양이 때문에 깜짝 놀랄 것임을 예상할 수 있겠죠. 이 경우 언제 주인이 놀랄까 조마조마한 서스펜스는 발생하지만 주인이 깜짝 놀랐을 때 관객이 놀라는 정도는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뭔가 수상한 복도를 걷는 주인의 시점만 나오다가 갑자기 고양이가 화면을 메우며 튀어나온다면 불안해하던 주인과 관객은 동시에 깜짝 놀라 뒤집어집니다. 한 인물의 시점만을 보여줌으로써 미스테리와 서프라이즈가 강화되는 것입니다. 소년의 시간의 롱테이크는 여기에 끊기지 않는 샷이라는 특성을 더해 답답함과 불안감에서 오는 긴장감과 몰입감을 극대화합니다. 두 번째 장점, 느려야 보이는 것들. 경찰서 내에서 용의자가 밟는 구체적인 절차들이나 즐거운 대화가 뚝 끊겼을 때 찾아오는 어색한 정적 등 소년의 시간에선 보통의 영화들이라면 생략했을 부분들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에 따른 감정의 흐름도 점진적이고 자연스럽죠. 짜여진 각본처럼 억지스럽지 않고 디테일이 살아있어 몰입하게 됩니다. 이는 자칫 지루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지만 서서히 긴장감을 올리도록 사건들과 대사들이 잘 설계되어 있다면 배우 입장에서도 1시간 동안 감정선을 끌어올릴 수 있고 관객들도 그 연기력을 온전히 실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세 번째 장점, 내용 요약 무력화. 내용 요약, 결말 포함, 빨리 감기의 시대에 부각되는 장점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롱테이크의 장점, 즉 몰입감의 극대화는 뚝뚝 잘린 컷으로 이루어진 내용 요약으로 절대 체험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결말이 중요한 것이 아닌 그 과정의 체험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리얼한 촬영과 연기를 온전히 즐기려면 최대한 큰 화면에서 정해진 속도로 감상해야 합니다. 이런 롱테이크의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불호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생략될 수 있는 대화들이 지루하다는 사람도 있고, 롱테이크의 자기성이 계속 의식돼서 몰입이 깨졌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장의 배우들과 스태프들도 너무나 힘들게 촬영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제작진이 롱테이크를 고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 사건을 매우 주관적인 시점과 불안감 속에서 1시간에 걸쳐 천천히 지켜보게 만들었을까요? 소년의 시간은 범인이 누구냐가 아니라 범죄의 동기 그리고 그 여파를 집요하게 추적합니다. 롱테이크는 이 냉담한 추적을 진득하게 따라가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답답한 시선을 통해 아이들과 어른들 사이의 단절, 타인에 대한 공포라는 주제를 나타내기도 좋습니다. 게다가 저는 롱테이크가 오히려 이야기를 덜 지루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영화 초반부에 흔히 일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인물의 시점을 번갈아가며 보여주곤 하는데 본격적인 사건이 터지고 둘이 엮이기 전까지는 보통 두 시점의 연관성이 적다는 것, 즉 이야기의 초반이 지루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롱테이크의 단점으로 꼽히는 완전히 다른 장소의 정보는 동시에 보여주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한 사람의 시점으로 쭉 진행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서로 엮인 사람들의 시점을 보여주게 되고, 이는 초반부터 유기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소년의 시간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롱테이크로 긴장감을 올리면서 답답한 시야와 유기적인 인물 교차 등을 통해 주제를 잘 표현한 것입니다. 소년의 시간은 여러모로 갈채를 보내게 되는 작품입니다. 지금 당장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민감하지만 너무나 복잡한 이슈이고 복잡하지만 꼭 다뤄야 하는 이슈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그 복잡한 이면을 차갑게 들여다봅니다. 적나라하지만 과장되지 않고 원인이나 해결책을 딱 하나로 꼽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에 가장 적합한 형식인 롱테이크를 영리하게 선택해서 수많은 노력과 함께 대담하게 시도하였습니다. 여기에 롱테이크에 걸맞게 놀라움이 가득한 각본, 숨막히는 연기, 길게 늘어지는데도 긴장감이 넘치는 정교한 대사들 등 올해의 드라마 중 하나로 뽑힐 만한 매우 신선하고 완성도 높은 작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결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풀어내는 방식이 핵심이고, 이 리뷰에서도 최대한 스포일러를 자제했으니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직접 처음부터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소년의 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감상 남겨주시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앱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